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골배는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힘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나름 추석이라고 선물도 각자 나눠주고 했어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베트남 태풍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은 좀 피해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태풍인 야기라는 태풍이 와가지고요. 베트남 북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슈퍼 태풍이라도 불리더라고요. 저도 호치민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인지를 정확히는 몰랐는데요. 며칠 지나고 뉴스 기사나 아니면 여자친구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보다 큰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태풍이라던가 이런 침수라던가 이런 상황이 오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곳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 소정의 금액을 또 기부를 하려고 해서 그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혹시나 하고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이나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홍보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경우에 저처럼 하시면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Let's go. 네, 먼저 태풍 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야기는 2024년 9월 14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을 했고요. 3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속 150km 가까이에 해당하는 강풍을 동반했고요. 그래서 타이푼으로 기록이 됐어요.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고요. 교량이 붕괴되고 공장이 파손되고 대규모 정전까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퐁쭈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베트남 북부 푸토 지역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다리 길이가 375m나 되는데 이 다리가 홍수로 인해 붕괴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이제 지나다니던 13명이 실종이 되었고요. 아마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리 위에 있던 차량과 사람들이었어요. 산업 피해도 엄청나게 컸는데요. 북부 베트남에 위치한 삼성, 폭스콘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 공장이 침수되고 생산 라인이 멈춰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하이퐁 지역의 이제 LG전자라던가 이쪽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대부분 공장들이 멈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태풍 야기는 21명의 사망자, 24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높이가 1m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 뉴스 본 걸로는 마을 전체가 아예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이 돼가지고 아예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산간지방에서 이제 산사태라던가 아니면 침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트남에 태풍이 자주 발생을 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상학적, 지리적 요소들이 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열대성 저기압 중의 하나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해양에서 발생해서 이제 풍속과 강력한 강수량을 동반하는 기상 현상입니다.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베트남, 필리핀도 많이 이제 타격을 입고요. 중국 쪽도 해안가는 많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번에 태풍 야기도 중국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커지면서 베트남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26도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안선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바람을 타고 이제 육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해안선이 길게 있는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해안선이 좀 길다 보니까 예전에 태풍 매미라던가 여러 가지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풍이 주로 6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베트남의 우기랑 또 겹치기 때문에 이 해안에서 형성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해안선에 따라 와가지고 비와 강력한 폭풍이 함께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해수면 온도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 야기뿐만 아니라요. 다음 이제 태풍 2개도 계속 오고 있어요. 요 태풍도 이제 슈퍼 태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다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중국에는 상륙을 했어요. 태풍 버빙카라고 해가지고 상하이 쪽을 강타해서 40만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해요. 요게 이제 또 서쪽 바람을 타고 남서쪽으로 이동하면 베트남에도 똑같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신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안 간 지 한 몇 달 돼가지고 사실 얘기만 전해 듣고 있는데 한국이 진짜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님께서 안 계셨으면 다 이제 더워 타 죽었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사실 추석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때는 원래 선선한 바람 부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서늘할 때도 많고요. 근데 아직도 덥다, 뭐 열대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태풍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인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거주를 한다거나 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여름 여기서는 이제 우기라고 하죠. 그래서 대략 한 5월에서 10월 정도 될 텐데요. 요 사이에는 여행이나 거주는 뭐 어쩔 수 없죠. 여행은 좀 자제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특히 북쪽 그리고 중부지방 혹은 산간지방 이런 곳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북중부가 주로 태풍 영향권에 있어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비는 오는데요. 태풍이 오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야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태풍이다 보니까 호치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침수된 곳도 많이 있었고 나무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어떤 여성분 이제 깔려가지고 오토바이가 깔려가지고 거의 위급했던 이런 뉴스도 봤었어요. 큰 태풍이 아니면 이제 남쪽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진 않는데 북중부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다낭을 예전에 한번 추석 때쯤에서 휴가 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굉장히 진짜 위험했었습니다. 일단은 비바람이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상점들 있잖아요. 이제 1층에 있는 상점들 막 문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질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있었던 숙소는 좀 조용해가지고 이게 잘 넘어갔었는데요. 피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철문으로 된 것들도 막 날아가고 오토바이도 막 날아다니고 나무 막 부러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으시면 이 태풍이랑 만나서 이제 크게 위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여행을 즐기실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항 결항되는 게 문제죠. 뭐 오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오지도 못하는 경우 혹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낭 위쪽 후에라던가 이런 곳들은 모두 이제 결항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인가 이틀 정도는 전 공항이 이제 스톱이 됐었고 아예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이 묶인 분들은 비행기 타러 갔는데 거기 공항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이제 공항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갈 데도 없고 이제 한국에서 일정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게 이제 많이 꼬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오셨는데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손해, 여러 가지 큰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요. 작년 태풍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인 관광객 4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로는 달랏 지방, 그러니까 산간 지방 쪽인데, 여기서 지프차 타고 이제 산악 투어하는 거를 하셨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침수되고 막 무너지고 하니까 여기 이제 타셨던 분들이 뭐 하실 수도 없이 빠르게 이제 그렇게 참변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여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어렵고 사람들도 좀 운전을 이렇게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베트남 분들도.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일 때문에 혹은 거주하시는 분들 뭐 태풍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이런 지역에 가셨으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산사태라던가 침수라던가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물이 1m, 1.5m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정말로 급박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호치민 같은 대도시도 물이 잠겨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수영해서 다니고 막 보트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은 기상예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위성이라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MSN 이용 많이 하거든요. MSN 정보가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거기 기상 예보 들어가면 이렇게 지도 펼쳐가지고 비구름 어디 있는지, 광수 확률 얼마인지 이런 것도 나오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앱에서 주는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보시고 좀 대처를 해야 돼요. 특히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비 오기 시작하면 그랩이 아예 안 잡혀요.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사분들도 잘 안 잡습니다. 그러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건데 오토바이도 사실 쉽지 않죠. 비 오는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상 예보를 먼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확인하면 그 비 오는 시간은 밖에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숙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라던가 영화관이라던가 안쪽에서 이제 장시간 머무실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잠깐 나 나갔다 올 거야 하다가 괜히 어디 마트 갔다 올 거야 하다가 괜히 거기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비를 꼭 챙겨 오세요. 우비랑 슬리퍼 종류 혹은 뭐 요즘에는 크록스 같은 것도 많죠. 근데 크록스는 좀 미끄러서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슬리퍼인데 그 버켄스탁 같은 거 그런 게 그나마 좀 덜 미끄러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꼭 들고 오시고 우산을 챙기실 수 있으면 우산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비가 제일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걸어다니기도 편하고 혹여나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걸 타시게 되면 우비를 안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잡으실 때는요 웬만하면 일단은 시골 여행을 안 가시는 거 좋아요. 중소도시도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냥 대도시에 있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침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4군, 뭐 7군, 2군 이런 데도 좀 침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더 심합니다. 뭐 12군이라던가 9군 같은 데 가면 정말로 그냥 집이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 강이나 하천 주변은 더 이런 게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이 이제 제일 괜찮죠. 침수 위험이 적으니까요. 이런 데 머무시는 게 제일 좋고 혹은 뭐 1군이나 뭐 3군, 뭐 10군 정도 되는 시내에 있는 호텔 이런 데는 뭐 잠길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는 괜찮고요. 그리고 뭐 걸어서 이제 주변 다니기도 좀 괜찮다 보니까 그래도 관광하시기 나쁘지는 않아요. 물속 걸을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위생적으로 사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 보시면 바퀴벌레도 많고요, 쥐도 있고요, 뭐 들고양이, 들개 많습니다. 그리고 병균이 너무 많아서 현지 분들도 이런 거 만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만지고 했다가 병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전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물이랑 이제 전기는 상극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배선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 올 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면 배선이라던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 곳이라던가 이런 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감전되고 이러면 베트남은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요. 위험하고요. 큰 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유튜버 분도 뭐 여기 와서 뭐 모르겠어요. 뭘 하셨는지 뭐 풍선을 하셨는지 술을 먹었는지 아무튼 뭐 폭행당했다고 뭐 올리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료 시설이 열악해서 뭐 한국 가셔서 의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게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의료 쪽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좀 기술도 서투릅니다. 여기 외국계 병원들이 있는데 거길 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치시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안 다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태풍 야기 이야기 좀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행이나 거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 이런 꿀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큰 피해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이렇게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베트남에서 돈을 벌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잘 돼야 저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 동 정도를 베트남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재해복구 그 은행 계좌랑 그리고 유니세프 계좌에 각각 50만 동씩 넣어서 이제 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록 한국 돈으로 하면 뭐 6만 원도 좀 안 되는 금액이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피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기부를 했고요. 앞으로 돈 많이 벌면 또 더 큰 기부하고 더 나눌 수 있는 일본 꿀팁 베트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간혹 댓글 너무 강하게 달아주셔서 저도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재미없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고 그냥 안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안 보시고 다른 재밌는 채널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일본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